안녕하세요. 동락석계 이현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세미나에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준비는 했지만 여러분과 공유하지 못한 내용 중에서 우리 아이 독서 문제 상황별 처방전 이 파트를 한번 여러분과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어서 영상 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특히 독서와 관련돼서 이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읽어요. 우리 자녀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한 대표적인 부모님의 걱정 7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만화책만 많이 읽어요. 두 번째는 책을 끝까지 다 못 읽고 항상 보면 중도에 포기해요. 분량이 많든 적든 끝을 다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흥미 위주의 책만 읽어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바로 포기해요. 네 번째는 짧은 글은 좋아하지만 긴 글은 잘 못 읽어요. 책이 조금만 페이지가 많거나 두께가 나가면 겁을 먹고 도전을 안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편식 독서. 이야기책만 좋아요. 내지는 우리 아이는 이과 계열이지 과학책만 열심히 읽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너무 빨리 읽어요. 책 읽자, 책 좀 읽고 나올까 해보면 그냥 엄마가 생각했을 때 두꺼운 책도 후루룩 읽고 나와서 다 읽었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집중을 오래 못해요. 산만해요. 책을 읽다 보면 조금만 소리가 나도 고개가 벌써 돌아가요. 또 몸을 안 멈추고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어머님들의 고민을 이렇게 들어보고 취합했을 때 이렇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첫 번째로 제가 만화책만 읽어요를 고른 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아이들이 만화책, 우리가 만화책 하면 참 장르가 다양하기는 해요. 예술 만화도 있고 학습 만화도 있고 교과 만화도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역사, 인물 이런 것들을 만화책으로 많이 접합니다. 실제로 출판사에서도 학습 만화라고 해서 만화책을 많이 출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책을 안 읽는 것보다는 그래도 만화책이라도 읽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많이 문의를 하시고, 우리 아이는 책 잘 읽어요 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러세요? 자녀가 어떤 책을 좋아해요? 하고 제가 물어보면 결국은 만화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화책을 많이 읽어요. 특히 학습 만화, 위인 만화, 역사 만화 많이 읽고 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시각적 자극이 지나치게 노출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줄글을 읽을 때 뇌가 심상을 그리는 힘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네, 맞아요. 시각적 자극에 지나치게 노출된 거예요. 사실 요즘은 유튜브 영상이나 쇼츠 영상 같은 인터넷 방송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영상에 지나치게 노출된 아이들이 줄글로 된 어떤 지루한 걸 읽어내는 힘이 없어서 만화책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만화책 안 됩니다. 줄글을 아주 잘 읽는, 유능하게 읽는 아이들이 머리를 잠깐 쉬거나 그냥 편안하게 읽을 때 만화책을 읽는다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줄글에 아직 익숙하지 않고 잘 못 읽는 친구가 줄글을 읽으면서 심상을 그려낼 훈련이 아직 안 된 친구들이 만화책으로만 읽게 되면 심상 그리는 훈련이 아예 사라집니다. 만화책은 뇌한테 주는 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화책에서 줄글로 넘어가는 가교를 넣어주셔야 하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역사 만화, 과학 만화 그 분야에 학습 만화가 있다면 아이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얇은 쉬운 줄글로 된 책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친숙한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스키마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줄글로도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세종대왕에 대해서 학습 만화책으로 읽었다. 그러면 세종대왕에 대한 짧은 줄글책, 그림책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림책 같은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좀 더 짧은 줄글책으로 넘어가서 학습 만화에서 줄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상화 놀이입니다. 만화 많이 본 아이가 그림 그리라 그러면 의외로 쫄라맨으로 그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머릿속에서 오감을 이용해서 심상을 형성하는 기능이 태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막 설명을 하고 이거 그림으로 그려봐 하면 잘 못 그립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주세요.
짧은 문장을 읽어주시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역으로 이 아이가 심상을 그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화 컷 대사 줄글로 풀어내기입니다.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니까 어떤 세종대왕의 만화를 읽었다면 세종대왕의 표정 뒤에 이렇게 말칸이 있잖아요. 그 말칸을 지우고 세종대왕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걸 아이에게 채워넣어 보라고 하세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 한 페이지를 복사하여 말풍선 창을 삭제하고 그 칸에 들어갈 적당한 표정이나 대사나 상황을 아이한테 줄글로 적어보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완전히 서술형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가 학습 만화든 무슨 만화든 만화로 된 책을 읽는다, 결코 안 좋습니다. 가능하면 읽지 않고 접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우리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다면 상황을 잘 설명을 해서 줄글로 넘어갈 수 있는 가교 꼭 마련해 주십시오. 두 번째, 책을 끝까지 못 읽고 중도 포기하는 학생. 자, 이 학생들의 특징은 과도한 완벽주의 독서이거나 독서 근육의 부재로 인해서 주의 집중의 끈기가 부족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과도한 완벽주의 독서라는 건 뭐냐면요, 이 아이가 자기는 완벽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걸 읽을 만한 힘이 없을 때 지칩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해버려요. 또는 주의 집중이나 끈기가 부족해서 끝까지 가지 못해요. 자, 이럴 경우 쪼개기 독서를 시키세요. 청킹 독서라고 하는데, 오늘은 1챕터만 읽자. 만약에 1챕터조차도 다 못 읽으면 1챕터를 또 반으로 쪼개세요. 1챕터의 반까지. 근데 이럴 때는 부모님들이 먼저 좀 읽어보셔서 시간이 크게 변하거나 장소가 크게 변할 때 한번 컷을 하고 여기까지만 읽어보자. 아, 그럼 이거 오늘 아침까지의 이야기네. 아, 여기까지만 읽어보자. 야, 이거는 그지 학교에서의 이야기네 라고 청크를 나누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차례를 보시고 차례 순서대로 2개, 3개 묶거나 아니면 그것도 하기 힘들면 하나씩 묶어서, 그러면 전체 차례가 만약에 12챕터다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해서 2주를 생각하시고 읽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는 경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런 경험이 쌓이면 우리 아이가 독서를 해내고 끝까지 가는 집중적인 독서 읽기의 끈기가 향상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북마크로 보상 구간을 정해 놓는 겁니다. 포스트잇 같은 거를 딱 이렇게 붙여서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 오늘 네가 좋아하는 저녁 메뉴 추가, 이런 식으로 보상을 주는 겁니다. 뭐 페이지에 20페이지, 40페이지 간격으로 인덱스 같은 걸 붙여서 아이가 시각적으로 아, 내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는구나 라고 독서 목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마라톤의 반환점처럼 우리 아이가 거기까지는 힘을 냅니다. 만약에 처음에 포인트 집어넣은 게 너무 멀어서 아이가 힘들어하면 페이지를 줄이는 겁니다. 아, 40페이지까지는 이 친구한테 무리구나. 그러면 첫날 40페이지가 무리였으면은 40페이지 고집하지 마시고 아, 우리 좀 수정을 하자. 그러면 30페이지까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읽을 수 있는 페이지를 처음에는 감이 안 잡히시니까 적당히 하셨다가 가감을 하셔서 포스트잇을 자꾸 이정표로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이건 수용적 태도가 필요한데 아직 끝까지 읽을 힘이 없는 친구들은 결국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부모님의 반응이 중요한데 수용적 태도, 아, 이만큼이라도 재밌게 읽었으면 됐어. 이건 네 책이 된 거야. 우리 아이가 아직은 끝까지 읽을 만한 독서 끈기력이 부족할 때는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 여기까지 읽었구나. 정말 잘했어. 여기까지 읽어도 다 읽은 것과 마찬가지야. 우리 나머지는 나중에 네가 다시 도전하고 싶을 때 도전해보자. 도전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읽은 거 정말 대단한 거야 라고 중간에 포기했지만 거기까지 노력한 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합니다. 왜 이걸 끝까지 못 읽었을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난이도 조절이나 또는 장르의 조정을 통해서 또다시 도전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문제의 상황은요, 딱 어떤 책을 보자마자 이거 재밌겠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흥미 위주로 읽다가 자기 생각과 좀 다르거나 조금은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바로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흥미를 갖고 재밌겠다 하고 책을 뭐 난이도도 구분하지 않고 성인 도서인지 자기보다 학년이 높거나 낮은 거 구분 없이 뭐 표지가 재밌어서 아니면 제목이 재미있어서 뭔가
끌리는 게 있어서 마구잡이로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친구들. 일단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포기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어휘력이 부족하거나 즉각적인 말초 자극이 사라졌을 때 인지가 부하를 견디기 힘든, 그러니까 지적 끈기가 아직 낮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는 도와주셔야 돼요. 배경 지식 선 지원을 통한 스캐폴딩, 비계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뭐 어려워져서 여기부터는 잘 이해 안 가 이랬을 때 같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책을 읽기 전에 그 관련된 주제를 다큐멘터리로 뭐 짧은 영상이나 또는 쉬운 블로그나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이 가볍게 훑어보시고 이건 이런 걸 얘기해 하고 미리 징검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아이 혼자 가다가 막혔을 때 뛰어넘을 수 있게. 자, 두 번째는 동반 읽기입니다. 이걸 쉐어링 리딩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대목이 나오거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할 때 엄마랑 한 단락씩 읽거나 한 페이지씩 읽으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부모가 든든한 마라톤의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 나가다가 아이가 이게 뭐지? 했을 때 요건 요런 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계단 올라가듯이 그 책을 읽어 나가게 돼요. 마지막에는 난이도 우상향 3단계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1주차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2주차는 가벼운 실용서, 3주차에 다소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전문적 책으로 서서히 단계를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이거 재밌겠어. 나 양자역학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나 이거 재밌겠어 하고 아이가 어려운 양자역학 책을 딱 꺼내왔다. 그럼 일단 그 책을 그래 너 이 책이 흥미가 있구나. 그러면 누구누구야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 책을 접근하기 전에 양자역학이 뭔지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이 책부터 읽고 그 다음 책 읽고 이 책 읽어보자. 이렇게 3단계로 쪼개서 아이한테 단계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책을 읽어냈을 때 그 기쁨, 보람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글이 짧고 책이 두께가 얇은 걸은 좋아하지만 긴 글은 잘 못 읽는 친구들. 자,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의 용량이 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서사의 맥락 유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장편 이야기, 책이 두께가 두꺼운 이야기는 뭐니 해도 앞부분에 대한 기억이 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량이 약간 아직까지는 기억을 할 힘이 적은 친구들은 이거 누구지? 이 사람 누구지? 이거 어떤 사건이랑 연결되지?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흥미가 딱 떨어지고 진행에 대한 이해가 적어집니다. 또는 서사의 맥락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 사람 이야기라는 거, 이 이야기는 이 사람 이야기라는 거에 대한 맥락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막 섞이기도 하고 끊기기도 해서 흥미가 떨어집니다. 자, 그럴 때는 이어달리기 요약이라는 걸 합니다. 메모를 부착하는 거예요. 중학교 교과서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요약하며 읽기라는 단락이 있어요. 요약의 일반적인 규칙은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또는 글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인과관계의 글이냐, 문제와 해결에 관한 글이냐, 비교 대조 글이냐 또는 어떤 지식을 나열하는 글이냐에 따라서 요약한 방법이 다른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분량이 많은 이야기를 읽을 때는 한 챕터 또는 챕터 내에서도 청크 단위로 요약을 하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기억 안 나면 다시 읽는 게 아니라 요약한 부분만 읽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앞부분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나면서 지금 이야기랑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책의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부분 줄거리와 같이 짤막한 요약 포스터를 옆면에 붙이면서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긴 글을 읽을 때 앞의 내용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등장인물 관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가계도 같이. 그래서 등장인물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 이런 식으로 가계도나 관계도를 그어가면서 읽으면 우리 아이가 조금 인물이 많이 등장하고 관계가 복잡한 책을 읽을 때 금방 이해를 합니다. 긴 서사의 논리 구조를 머릿속에서 시각적으로 붙잡아 줄 수 있어서 가계도 그리기가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중간 스포일러 질문법입니다. 절반쯤 읽었을 때 책을 덮고 부모님이 장난스럽게 우와 그래서 뒤에 주인공은 어떻게 되는 거야? 또는 엄마 너무 궁금해해서 뒷부분의 이야기를 아이 자신이 앞부분에서 읽은 이야기와 종합해서 추측해 보도록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런 질문에
앞부분의 스토리나 상황, 맥락을 고려해서 뒷부분을 추리하려면 어느 정도 사고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뒷부분 이야기를 전혀 앞부분하고 상관없이 막 추리를 한다면 이 질문법은 크게 효과가 없어서 다시 요약하며 읽기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가 앞부분에 엄마 얘는 일요일에 친구랑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친구랑 만나서 어떤 장소에 가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잘 유추를 한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서 아이가 답을 말하도록 얘기를 해서 자기가 유추한 게 맞는지를 머릿속에 답을 찾는 개념으로 계속 읽어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 독서 문제 상황 5번째, 편식 독서예요. 이야기책만 편식하는 친구 또는 과학 지식책만 편식하는 친구. 책을 안 읽는 친구가 아닙니다. 읽습니다. 책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좋아합니다. 단지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책만 계속 읽고 비문학책만 계속 읽을 때 사실 이것도 독서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한쪽 뇌의 인지 영역만 굉장히 과활성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서적 유대감이나 논리적 객관성 중 한 방향으로 치우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몸이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균형은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뇌와 우뇌가 균형을 맞아서 전체 뇌를 활용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문제 해결력이 성장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사실 균형을 맞춰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야기책만 읽는 아이들 같은 경우 정보성 문체로 전환시켜 주셔야 합니다. 즉 좋아하는 소설의 가상 역사나 과학적 배경을 다룬 실제 백과사전이나 과학 지식책을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해리포터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마법의 약 제조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화학이나 생활 속 화학, 물질의 변신 이런 과학책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물론 난이도는 중간 난이도나 아래 난이도 책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적 공감 능력이 비문학의 호기심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과학 지식책만 있는 아이들 위해서는 과학자의 삶이나 문학적 감수성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셔야 돼요. 단순 사실 위주의 백과사전 대신에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나 일반 법칙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좋아한다면 아인슈타인이나 퀴리 부인 같은 과학자들의 생애, 삶, 그런 어떤 전기적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인슈타인과의 어떤 관계, 아인슈타인이라는 삶을 소재로 한 소설,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들의 인간적인 고뇌, 역경, 극복, 그리고 그들이 그런 과학적, 수학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인간적인 고뇌를 풀어쓴 글을 읽게 함으로써 좀 더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입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다리를 연결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크로스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크로스오버 미션을 주시는 건데 1+1 패키지인 거죠. 이야기책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가 이야기책 하나를 읽었으면 반드시 그것과 연결된 비문학책 하나를 읽게, 그래서 짝을 딱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과학과 지식, 비문학책을 좋아하는 우리 친구에게 플러스 1, 그와 관련된 문학책이나 위인전 책을 딱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크로스오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째, 너무 빨리 읽어서 도대체가 신뢰성이 쑥 떨어지는 우리 아이. 읽기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도 책을 안 읽는 친구는 아니에요. 읽는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빨리 읽는다? 안타깝지만 안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속독법을 전문적으로 훈련해서 우리 친구는 속독이 가능해요 하면 이건 별개의 문제지만 일반 학생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글을 읽을 때는 시각이 머릿속에서 반드시 낭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낭독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량 대비 책을 읽는 독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머릿속 낭독을 안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각 검색에만 익숙하여 텍스트 겉핥기식 독서를 하기 때문에 이건 빨리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의도적인 소리내어 읽기를 반드시 시키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머릿속에서 낭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해독이 되고 독해가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쭉 읽으면 그냥 눈이 스쳐만 지나가지 해독이나 독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KTX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빨리 지나갈 때 간판이나 글이 싹 보여서 순간순간은 읽은 것 같지만 지나가고 나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독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목소리를 내어서 낭독시키십시오. 하루 5분 내지 8분. 눈으로 대충 훑어서 있는 나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하루 한쪽은 반드시 또박또박 눈과 입과 귀가 한 세트가 돼서 모두 사용하도록 하셔야 해요. 특히 소리 내어서 읽을 때 눈동자가 글자를 떠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자, 읽기 속도를 강제로 정속으로 늦추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팁은 단서 기반으로 퀴즈를 출제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책을 다 읽었다고 할 때 줄거리를 묻지 마시고요. 책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읽었다면 반드시 대답할 수 있는 중요한 디테일을 질문하세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주인공이 타고 다녔던 자전거의 색깔은 뭐야? 또는 우리 주인공이 다니는 학교 이름은 뭐지? 이런 식으로 책을 읽었다면 아주 깊은 주의를 주지 않아도 대답할 수 있는 드러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탁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물찾기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여 아이가 꼼꼼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핵심 한 문장 필사하기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가장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아름답고도 완성도가 높은 한 문장을 아이한테 노트에 직접 손글씨로 꾹꾹 눌러서 따라 쓰도록 하십시오. 문장의 구조와 의미, 깊이를 체득하는데 이렇게 훌륭합니다. 필사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독서 훈련이기 때문에 한 챕터당 하나씩 필사하기. 만약에 아이가 이 챕터에서는 정말 뭐 크게 감동받는 문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패스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주인공이 큰 깨달음을 얻거나 성찰하거나 아니면 주인공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역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지점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의 어떤 틀을 발견해서 나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장면, 또는 비문학이라면 가장 핵심이 되는 거, 특정 문장에서 딱 뭐 하는 겁니까? 필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째는 집중을 오래 못하고 산만한 학생이에요. 책을 읽기는 읽는데 책을 읽다가 탁 덮어놓거나 책을 읽다가 탁 닫거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진득하게 앉아서 20분 30분 읽지 못하고 밖에 조그만 소리가 나도 벌써 고개가 돌아가는 친구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독서의 재미도 떨어지고 이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력 조절 뇌 회로가 느슨해져 있어서 정서적 안정감과 시각적 몰입 환경을 집중적으로 케어해 주셔야 되는 학생입니다. 즉, 온 가족이 이 친구가 책을 읽을 때는 같이 좀 노력해 주셔야 돼요. 소리를 내거나 전화 벨소리, 무슨 말하는 소리, 질문을 하시거나 안 됩니다. 끊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포모도로 독서법이라고 해서 딱 시간을 15분에 무조건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15분이 되면 딱 무조건 끊으세요. 이 문장 안 끝났는데 그래도 그냥 끊으세요. 문장 안 끝났어도 그 15분이 벨이 울릴 때 읽은 그 부분에 빗금을 딱 쳐놓고 거기서 끝내시는 거예요. 딱 15분 동안만 온전히 책을 읽고 5분간 완전히 쉴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2세트만 연습하시면 정확하게 15분 2번 30분을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자, 이 훈련은 독서 훈련도 되지만 집중력 훈련도 돼요. 책을 15분 또는 30분 집중해서 못 읽고 산만하게 읽는다는 건 우리 아이가 학교나 학원에서도 집중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독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이의 집중력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계를 아이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15분이라는 게 어느 감인지. 자, 두 번째는 디지털 프리, 블랙아웃.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이의 집중력을 방해할 만한 건 3m 이내에 다 없애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뒤집어서 책상 위에 올려놔도 안 됩니다. 10대의 뇌과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스마트폰과 우리 아이의 뇌과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이게 스마트폰이 뒤집어져 있고 소리가 다 무음으로 되어 있고 진동도 안 되어 있어도 아이의 시각 150도 내지는 180도 이 시각 내에 스마트폰의 형태가 있어도 뇌의 몇 %는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주변에 전자기기는 아예 블랙아웃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이 보이지도 않아야 돼요. 태블릿, 스마트폰도 아예 시각과 청각 그 범위 내에서 없애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종이책의 질감과 아이가 반응할 수 있도록 딱 그 책만 놓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 몰입 시간인데, 아이 혼자 책상에 앉아서 읽으라고 하면 아이는 어떤 외로움이나 산만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에게는 딱 20분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엄마하고 아이가 옆에 앉아서 같이 읽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 책, 아이는 아이 책. 어머니가 먼저 모범으로 20분 동안 조용히 책을 읽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엄마도 봤다가 자기 책을 읽다고 하면서 서서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지 마시고 오히려 옆에서 집중해서 책을 읽으세요. 그럼 우리 아이도 서서히 몰입하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의 몰입 공동체 환경을 마련하여 정서적 안정기지 그 범위 내에서 같이 읽어나가는 겁니다. 어쩌면 만화책을 읽는 아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집중을 오래 못하고 산만한 학생이 두 번째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를 7번째 독서 문제로 잡은 거는 독서에만 해당되지 않고 전체적인 학습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 아이는 이 7가지 독서 문제 상황 중에 해당하는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라는 말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야? 그럼 이거 큰일이구나 생각하는데, 문제라는 건 중요한 질문이나 주제라는 뜻입니다. 그 문제는 역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건 해결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아이의 상태에 맞춰서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 독서 문제 7개 유형별 문제의 이유와 해결 팁 각각 3개씩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감사합니다.